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 5가지 주제로 브리핑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새누리당 불멸의 정당은 꿈꾸나. 배수진을 친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수술을 통해 드러내야 할 악성 종양이라며 뿌리까지 없애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적폐청산을 위해 인적 청산은 불가피하다며 두 의원의 탈당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 1인 탈당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친박은 이정현 1인 탈당으로 매듭 짓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몸이 절단해도 각각 재생되는 플라나리아처럼 새누리당은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불멸의 정당이라도 되려는 모양입니다. 인 위원장이 뽑아든 칼이 달랑 뭐 하나 다르고 맥없이 걷어질지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게까지 닿을지 모를 일이지만 1인 탈당이나 3인 탈당이나 50보 100보임은 자명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탄핵된 정당입니다. 국민들로부터 회생 불가 판정을 받은 새누리당에 대한 연명치료 결과는 인 위원장이 꺼내든 인적 청산의 칼이 아니라 국민들 손에 달려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다음 주제입니다. 황교안 생각하는 새누리당 집안 단속부터 하라. 새해를 맞아 언론 매체들이 주요 대권 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유승민 의원 등이 거론되는 건 이해하겠는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동 정범인 여권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름이 거론되는 건 왜입니까? 때마침 새누리당이 반기문 영입 카드를 버리고 황교안 카드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적 청산을 놓고 내홍에 휩싸인 새누리당에 반기문 전 총장이 올리 만무하니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이정현 전 대표의 1인 탈당으로 일단락짓고 반기문에서 황교안으로 한바꾸기 꼼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게 모셨다는 인 위원장은 거부하면서 반기문 전 총장으로부터는 거부를 당하는 새누리당 눈에 황 대행이 다크호스처럼 비춰진 모양입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2인자로서 국정수습에 전념해야 할 권한대행을 대선판에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국면 탈출용으로 황교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라면 안 될 일입니다. 황 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일 뿐입니다. 어렵게 모셔왔다는 손님, 임명진 비대위원장이나 잘 대접하면서 집단속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비선 보고 의혹, 우병우 전 수석이 저지른 죄목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기밀들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2월 초 조 사령관은 차세대 전투기 시설사업 로비 실태 보고서를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거치지 않은 채 우 전 수석에게 직보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 전 수석이 보고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불러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바람에 비선 보고가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월권도 이런 월권이 없고 당나라 군대도 이런 당나라 군대가 없습니다. 우 전 수석이 조 사령관을 장군으로 승급시켜 민감한 군 정보들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인사청탁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입니다. 그 가교 역할을 알자회 출신 국정원 추모국장이 했다고 하니 대한민국에서 우 전 수석의 마수가 뻗치지 않는 곳이 있기나 한지 의문스럽습니다. 민정수석이 검찰과 국정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군을 소나기에 쥐고 멋대로 전행을 일삼았다니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우 전 수석은 대한민국의 적폐 그 자체입니다. 특검은 당장 우 전 수석을 구속 수사하고 국정농단의 전말을 밝혀내주길 바랍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국공립대 총장까지 입맛대로 농락한 인사전횡 반드시 규명해야. 국공립대 총장의 장기 공석과 파행적인 총장 임용에 비선 실세가 개입한 의혹이 특검에 수사 의뢰된 가운데 교육부가 어제 경북대 총장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경북대 총학생회와 교수들은 국정농단의 결과물이라며 농성에 들어갔고 취임식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순위였던 김상동 교수 임용에 우 전 수석이 개입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교내 선거 1순위인 김사열 교수를 계속 퇴짜 놓다가 27개월 만에 2순위인 김상동 후보를 임명하면서 행정 절차법상 당연히 설명해야 할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문화계에 이어 교육계 블랙리스트도 있는 것입니까? 청와대 오더가 내려왔다. 정부의 비우호적인 후보들을 낙인 찍어 임용배제를 지시 어쩔 수 없었다는 교육부 고위 관리의 폭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100년대계인 교육 현장까지 갖가지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된 것은 치욕적인 일입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을 스스로 유린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여전히 일부 대학은 파행 상태에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해 비선 세력이 교육 현장을 어떻게 농단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척결해야 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넘쳐나는 문화 파탄, 넉놓고 손 놓고 있는 문체부라는 주제로 말씀 올립니다. 중국이 한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한령의 수위를 높이면서 국내 콘텐츠 업계가 입은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콘텐츠 사업을 하는 국내 업체 160여 곳 중 35%가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손실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15.5%나 된다고 합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파문에 휩싸인 출판계에서는 설상가상으로 대형 서적 도매상 송인서적이 어제 1차 부도를 냈습니다. 2천여 개 출판사와 거래해온 송인이 최종 부도 처리될 경우 출판사들이 연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문화 융성은 간데없고 문화 파탄만 넘쳐납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외교 정책과 적 아니면 아군이라는 이분법에 사로잡혀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온 문화정책의 암울한 귀결입니다. 문체부 조윤선 장관도 새로 임명된 송수근 제1차관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당사자로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 해결은 난망합니다. 위증으로 얼룩진 이들에게 결자 해지를 바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